자, 반갑습니다. 2014 뉴탐스러운 사회의 김건태고요. 자, 이번 시간은 8강에서 만났네요. 자, 여러분들 8강은 이제 대단원 2단원으로 들어오는 첫 강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단원에서는 사실 공부할 게 그닥 많지 않았죠. 근데 이번 강좌부터 내용들이 곳곳에 중요한 내용들이 숨어 있고요. 선생님도 이게 처음에 선생님이 설명을 드릴 때 고1 사회 여러 가지 분야들, 영역들이 녹아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2단원은 주로 법과 정치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많은 개념들,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네요. 사회 과목에서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내용들, 일반 사회 대표 핵심 주제들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주제들을 갖고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선생님 굉장히 설레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2단원 첫 출발 쌤하고 같이 잘 해보도록 합시다. 자, 2단원은 여러분들 교재 34페이지부터인데요. 인간의 존엄성, 일반사회 과목의 영원한, forever, 아주 대표 주제,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개인의 권리까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34쪽, 35쪽 이 두 페이지를, 사실 35페이지는 주제 탐구이기 때문에 내용은 많지 않죠. 34페이지의 이 짧은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이 두 강좌로 구성을 했습니다. 사실 두 강좌로 하면서도 이것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내용이 아주 중요하고 내용이 많습니다. 별로 없어 보이죠? 선생님하고 같이 여기에 빠져있는 내용을 채워 가면서, 선생님 여기에 빠져있는 건 안 중요하니까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해드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믿고 같이 필기하시면서, 우리가 최근에 6강, 7강 필기할 게 별로 없었죠? 다시 8강부터는 필기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필기 중심으로 하시고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궁금증인데요. 인간의 존엄성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존엄성, 우리 너무나 많이 들어본 개념입니다. 인간의 존엄성 중요하다는 것 정도는 알겠는데 왜 중요한가? 자, 선생님이 강의 초반에 사진 자료들 많이 보여드릴 텐데요. 그 사진 자료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했을 때,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았을 때 나타난 아주 비극적인 사건들을 선생님이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 준비를 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우리의 역사고, 우리 인류의 역사고 현실이에요.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인간의 존엄성이 왜 중요한가? 그 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권리라는 말은 알겠는데 기본권, 자연권, 실정권 이런 다양한 말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아는 권리는요,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이런 건데요. 맞습니다. 그거 맞고요. 그게 기본권인데, 기본권이란 말, 자연권이란 말, 실정권이란 말 일단 베이스에 깔고 그 다음 구체적인 기본권의 하나하나 세부적인 내용들을 내 걸로 만들기, 그거 이번 시간, 다음 시간 두 강좌에 걸쳐서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번 시간에 기본권 다 배워? 이거 반말이네요. 다 배웁니까? 이게 오늘의 궁금증인데요. 다 배우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해서 배울 거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같이, 그 다음 행복추구권, 막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죠. 그 다음 자유권까지만 건드리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 다 해서 기본권을 마칠게요. 여러분들, 선생님 당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이 땅에 인류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게 되겠죠. 결국 이거 알고 가셔야 돼요. 이거 한 번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금 기회입니다. 지금 안 하시면 다음번에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선생님 그냥 여러분들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이번 기회가 지나가고 나면 기본권에 대한 얘기, 나중에 어른 돼서 신문에서 기본권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공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베이스를 만들어 놓길 바랍니다. 자, 빔자료 몇 개 보여드릴게요. 자, 로마 어느 나라의 도시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탈리아의 수도입니다. 자, 고대 로마 제국에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유적이 있어요. 지금 이게 이렇게 보니까 별로 안 커 보이죠? 한 축구장 크기만큼 거대한 원형의 경기장입니다. 이 콜로세움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무슨 경기를 했을까요? 이 안에 검투사 서로 싸움이 끝날 때까지. 그럼 싸움은 언제 끝날까요? 누구 하나가 죽으면 싸움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 죽을 때까지
한 손에 칼 하나씩 들고 또는 맨손으로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관중들이 쭉 둘러싸여서 이 경기를 관람을 했는데요. 그 관중들은 로마의 귀족과 평민들이었어요. 그럼 이 검투사들은 누굴까요? 바로 노예들입니다. 노예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이라는 것, 이 노예들의 생명이라는 건 결코 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했겠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이들의 생명 중요하지 않았어요. 인간이 존엄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어떤 인간은 존엄했고 어떤 인간은 존엄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아픈 역사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로마의 콜로세움을 딱 가보면 그냥 거대하고 웅장한 그 건축물에 압도돼서 그냥 와 콜로세움 너무 멋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지만 이 안에서 2000년 전에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죠. 왜? 인간이 모두가 존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모두가 존엄한 세상에서 살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해 못합니다. 그렇죠? 이 당시에는 이랬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중세에 마녀 사냥을 했대요. 여러분들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죠? 이런 얘기. 지금 마녀로 몰린 한 여성이 화형을 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화형. 불에 이렇게 처형을 당하는 거죠. 자, 이 마녀 사냥은요. 16세기, 15세기, 16세기, 17세기 요때 굉장히 많이 일어났대요. 이 마녀 사냥이. 여러분들 16세기라고 하면 이 세기의 C는 뭐죠? 센츄리입니다. 100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16번째 100년이다. 그럼 이거 연도로 따지면 몇 년부터 몇 년일까요? 여러분들 이건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가셔야 돼요. 16세기는 1501년부터 1600년까지. 상식이에요. 그럼 지금은 몇 세기일까요? 2014년이니까 21번째 세기, 21번째 센츄리, 21세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16세기, 15세기, 16세기, 17세기 이 일이 마녀 사냥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이 교회의 세력들이 자신들의 기반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내부에 어떤 이슈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런 내부의 어떤 그 안정을 위해서 그런 가상의 어떤 이 마녀라는 걸 꾸며낸 거죠. 그래서 마녀가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 해서 뭐 혼자 사는 나이 든 여성들 또는 젊은 여성들, 주로 여성들을 마녀로 지목을 해서 이렇게 공개 처형을 했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일종의 광기입니다. 광기. 미쳤다는 얘기죠. 이 당시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개념이 사람들한테 없었기 때문에 이 마녀들은 존엄한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픈 일들이 있었겠죠. 우리는 지금 이 중세의 마녀 사냥을 그냥 영화의 한 장면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이 당시 지금 불타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또는 이 사람의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그걸 생각하면 인간은 존엄해야만 합니다. 존엄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한번 볼게요. 히틀러입니다. 독일의 나치즘의 리더였던 히틀러입니다. 2차 세계대전 주범이다. 뭐 이 정도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이 히틀러가 이 게르만족이었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고 했죠. 자, 그래서 아우슈비츠라는 수용소를 만들어 놓고 지금 폴란드에 가면 폴란드 크라코프라는 도시에 근교에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습니다. 감옥이에요. 감옥, 수용소. 근데 거기서 홀로코스트를 자행합니다. 이 홀로코스트라는 건 유대인들에 대한 집단 학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좁은 공간에 모아놓고 중노동을 시킵니다. 근데 노동력에서 이탈되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 나이 든 사람들, 아동들, 여성들 이런 사람들을 가스실 같은 데다 여러분들 아마 영화에서 많이 그런 장면들을 좀 봤을 텐데요. 가스실에다가 모아놓고 독가스로 수분 동안 단 수분 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을 동시에 그냥 죽여버리는 거죠. 이 홀로코스트는 인류의 아주 지워버리고 싶은 아픈 역사입니다.
근데 홀로코스트에서 희생당했던 많은 유태인들이 존엄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존엄했죠. 인간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하는 생각을 히틀러는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벌레 죽이듯 사람들을 그렇게 학살했던 겁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중요한 이유예요. 인간이 존엄하지 못하다 하면 이런 일들이 또 되풀이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요, 카미가제 많이 들어봤죠? 카미가제. 뭐 일본에서 카미가제 특공대다 이렇게 해서요. 이 카미가제는 원래 신풍이에요. 신풍. 그러니까 카미가제가 일본어잖아요. 이게 신풍입니다. 의미가 신풍.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신은 말 그대로 신이에요. God. 그리고 풍은 바람. 신이 바람을 불어서 일본을 도와줬다. 태풍입니다. 태풍. 우리 고려시대 때 몽고의 침입을 받았었죠. 그래서 여몽 연합군이 일본을 정벌하러 갔는데 태풍 때문에 좌초되고 돌아오지요. 그러니까 일본 정벌을 못했어요. 그래서 일본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다 해가지고 카미가제를 이름을 딱 붙여놓고, 이게 뭐냐면 일본이 그 태평양 전쟁 때, 그래서 미국의 참전으로 2차 세계대전 막 이렇게 굉장히 규모가 커지죠.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의 주범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독일과 일본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동남아시아에서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일본이 이제 최후의 일종의 발악을 한 거죠. 전투기에다가 폭약을 가득 싣고 항공모함의 굴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 테러입니다. 자살 테러.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랬대요. 그 당시에 그 조종사들을, 일본의 젊은 청년들을 천황 폐하를 향해서 잔을 올리고 그 잔을 마시고 전투기를 탔답니다. 그리고 항공모함으로 그냥 돌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의 도구였다는 겁니다. 전쟁의 도구. 카미가제 특공대가. 이거 뭐 멋있는 거 아니에요. 참 무서운 얘기지요. 인간의 생명을 전쟁의 도구로서 인간의 생명을 아무렇지 않게 그냥 천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이제 얼마 전에 일본의 한 우익 단체가 이 카미가제 정신을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도 했더라고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신 못 차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인간이 존엄해야 하는 이유, 이런 일들이 다시는 없어야 하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정말 무서운 얘기인데요. 선생님이, 이건 영화의 장면이 아닙니다. 이게 실제로 중국의 한 언론사가 가지고 있던 자료를 얼마 전에 공개를 한 건데요. 일본의 731 부대, 여러분 마루타라고 들어봤나요? 생체 실험을 했답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중국, 심지어 뭐 러시아 사람들을 이렇게 생포해서 실험 대상으로, 실험의 도구로 생체 실험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마 이걸 가지고 이제 일본에서는, 일본에 이 부대가 있었대요. 이 부대가 생체 실험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 부대가 있었대요. 이 전투 부대가 아니라 생체 실험을 했던 부대랍니다.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선생님 여기서 다 못 드리겠네요. 너무 무서운 얘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걸 뭐 꼭 알아야 합니까?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킬링필드라는 사건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거 딱 보면 굉장히 멋있는 건물이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그 동남아시아에 가면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사원으로 유명한 나라인데요. 이 캄보디아에 폴포트라고 하는 독재자가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반대파들을 대량으로 학살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캄보디아 전체 인구가 한 800만 정도 됐대요. 1000만이 좀 안 됐는데 킬링필드 때 학살됐던 사람이 무려 한 300만이 된대요. 그러니까 전체 국민의 한 3분의 1을 자신의 정치적인 그 입지의 강화를 위해서 학살한 거죠. 그래서 이런 위령탑인데요. 여기에 안에 보면 그 당시에 학살당했던 사람들의 유골이
그래서 해골과 뼈들이 이 안에 이렇게 모셔져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인간이 존엄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생겼었다 하는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조금 이제 교과서에 있는 얘기로 한번 좀 들어와 볼게요.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본 적이 있나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요. 지금 세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노인이네요. 굉장히 병들고 힘없는 노인이 있고요. 근데 누구를 업고 있나요? 뚱뚱이를 업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성직자입니다. 성직자. 뒤에는 멋스럽게 옷을 입고 있는 귀족이에요. 귀족과 성직자를 등에 업고 힘겹게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는 노인의 모습입니다. 이게 프랑스 혁명의 원인이 되었던 앙시엥 레짐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앙시엥 레짐이라는 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요, 구제도입니다. 구제도. 낡은 제도. 즉 여기서 뭡니까? 평민, 성직자, 귀족.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신분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신분제도. 그래서 이 낡은 신분제도를 없애자 하고 혁명이 일어났죠. 그게 바로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의 원인이 됐던 앙시엥 레짐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런 신분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누구는 귀족으로 태어나고 누구는 성직자로 태어나서 권리만 누리고 의무는 없고, 누구는 평민으로 태어나서 권리는 없고 의무만 행해야 되는 이런 불평등한 경우가 어디 있냐.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다 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시키고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던 거예요. 1789년. 이건 이 정도는 연도까지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자, 이 그림은 진짜 또 유명한 그림이죠. 이 그림의 제목입니다.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드라클루아라는 낭만주의 화가가 그린 작품인데요. 이건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7월 혁명이라는 작은 혁명이 있었어요. 프랑스 혁명과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7월 혁명 당시에 그걸 모티브로 그린 그림입니다. 이 사람이 드라클루아래요. 드라클루아라는 화가인데 자기 모습을 이 그림에다가 이렇게 그렸답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이 루브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박물관 있죠? 프랑스 파리에. 그 박물관에 이제 전시가 되고 있다가 다른 데 잠깐 빌려줬대요. 루브르 분점 같은 게 있었대요. 프랑스 파리 200km인가 위에 랑스라는 지역에 이제 본점이 있고 루브르의 분점이 있었대요. 그래서 분점에다가 이걸 빌려줬는데 얼마 전에 한 2013년 1월인가요? 한 1년쯤 전에 어떤 정신 나간 여자가 여기다가 매직으로 한 30cm 되게 큰 낙서를 했답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인류의 문화유산인데. 근데 그 매직을 이렇게 지울 수 있는 기술이 또 있대요. 그래서 복원에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그림이에요.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뭐를 달라? 자유를 달라. 신분제도에 묶여서 귀족과 성직자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자유를 달라 하는 게 바로 프랑스 혁명의 정신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까 그림하고 이어져서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산업혁명기 공장의 어린 노동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 하나같이 앳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린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산업혁명 당시에 저임금 노동력으로 착취를 당했던 그런 어린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 인간이 존엄하다 하는데 이렇게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과연 존엄하다라고, 존엄성을 보장받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사회가 조금씩 발전하고 고쳐지고 해서 결국 지금의 우리의 모습에 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진 한번, 이거 나중에 기본권으로 가면 사회권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사회권. 자, 그 다음 우리나라의 어느 겨울날 서울역의 모습이다 하고 이제 선생님 보여드렸는데요. 참 마음이 아프죠. 이렇게 최소한의 생계를, 의식주를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럼 결국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순 없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보장해야 된다. 이들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야 된다. 결국 이것도 역시 사회권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건 영화의 제목인데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전태일 씨 여러분들 들어봤나요? 전태일 이거 제목이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라는 게 영화의 제목이고요. 이건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1970년도인가요? 그 청계천에 근처에 동대문 쪽으로 이렇게 청계천에서 가다 보면 평화시장이라고 있죠. 거기 우리나라 60년대 경공업이 막 붐이 일었을 때 그 평화시장의 재단사였습니다. 재단사. 근데 많은 노동자들이 햇볕도 들지 않고 어두컴컴한 공기도 환기되지 않는 좁은 방에서 노동에 시달리면서 저임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처참한 현실을 고발했는데 사회에 알렸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신 자살을 그렇게 해서 생을 마감한 전태일 씨가 있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 역시 국민의 기본권, 우리 인간이 갖는 기본권의 하나라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몇 장의 사진들을 쭉 이제 살펴봤는데요. 좀 마음이 아프죠? 그렇죠? 인간이 존엄해야 하는 이유. 이미 선생님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인간이 존엄하지 않으면 이런 슬픈 역사가 또다시 반복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이제 개념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얘기는 이제 잠시 접어두시고 개념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인간의 존엄성이다. 필기하면서 보세요. 인간의 존엄성. 자,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게 뭘까요? 결국 인간이면 누구나 존중받아야 한다. 아주 간단한 개념이에요.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자, 인간의 존엄성. 인간이라면 마땅히 누구나 존중받아야 한다. 근데 왜 존중받아야 할까요?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이유로. 자,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이게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에요. 자, 그러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이 얘기를 선생님이 다시 한번 풀어서 한번 해볼까요? 인간이 어떠한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표현 꼭 알아두세요. 자, 인간이 다른 목적 달성을 위한 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이 다른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를 들면 전쟁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인간이 도구로서 이용되어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인간의 존엄성, 인간이 존엄한데 인간의 존엄성을 권리로서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인간이 존엄할 수 있는 권리,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인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권. 자, 인권이라는 건 많이 들어봤으니까, 자, 인권 한번 정의 다시 내려볼까요? 자,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인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 말에 한번 주목을 해볼까요? 기본적으로 누려야 된대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 그래서 이 기본에 초점을 맞춰서 인권을 다른 말로 기본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됐나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건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그럼 그런 존중받을 권리, 그게 바로 인권. 그럼 인권을 다시 한번 정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 그래서 인권 이퀄 기본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럼 기본권이라는 건 조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간단한 표를 하나 그릴 건데요. 자, 기본권이라는 건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 공동체, 이 국가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죠. 자, 국가가 성립합니다. 국가가 어느 순간 성립을 했겠죠. 근데 국가가 성립하기 이전의 상태, 국가가 없었을 당시의 상태, 이걸 우리는 자연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연 상태. 이때는 국가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국가가 만들어졌죠. 국가가 만들어진 이후의 상태를 우리는 국가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국가가 왜 만들어졌을까요? 일단 이거부터 얘기해 볼까요? 국가가 왜 만들어졌을까요? 자연 상태에서는 인간이 뭔가가 부족하니까, 필요하니까 국가를 만들었겠죠. 아, 자연 상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홉스라는 학자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다.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꼬라지가 안 된다. 질서가 있어야 되고 질서를 바로 잡아줘야 할 어떤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국가 권력이죠. 그래서 국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국가를 사람들이 만든 거야. 이게 바로 사회계약설입니다. 사회계약론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홉스, 로크, 루소 이런 학자들이 주장을 했던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국가 성립 이전의 상태를 뭐라 한다고요? 자연 상태. 국가 성립 이후의 상태를 국가 상태. 자, 그러면 이 자연 상태에서도 뭐가 있었냐면요. 자연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우리나라에 지금 헌법 여러분들 아시죠? 헌법.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자연법이라는 건 자연 상태에서도 어떤 원리와 질서가 있었다는 얘기죠. 지금처럼 성문화된 실제로 정해놓은 법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자연 상태를 규율하는 큰 바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자연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국가가 만들어졌죠. 국가 상태에서의 법은 뭘까요? 이건 실제로 정해놓은 법이에요. 국가의 존재 목적, 국가의 작동 원리 그런 것들을 실제로 정해놓은 법입니다. 그래서 실정법이라는 게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법 안에도 뭐가 있냐면요. 기본권이 있어요. 이 자연법 안에 있는 기본권을 우리는 자연권이라고 합니다. 자연권. 쉽죠? 다시 자연법 안에 있는 기본권, 자연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정법 안에 있는 기본권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실정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자, 기본권이라는 건 자연권이 곧 기본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 국가 성립 이전부터 존재했던 자연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 자연권이 곧 기본권이다.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무슨 소리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실정권이 기본권이야. 국가가 성립한 다음에 법으로 이런 것들이 기본권이다 하고 규정했을 때 비로소 기본권이라는 게 성립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볼까요? 결론은 뭐가 맞지 않습니다. 둘 다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자, 자연법하고요. 실정법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자연법은 국가 성립 이전부터 존재했던 원리와 법이죠. 실정법은 국가 성립 이후에 만들어진 거죠. 아, 그러면 실정법을 만들 때 이 자연법이 뭐가 됐을까요? 이게 바로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제시했다. 자, 그러면 실정법이 만들어짐으로써 자연법이 구체적으로 실현됐겠죠. 구체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헌법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우리나라 헌법은 기본권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권은 헌법에 하나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나와 있어요. 근데 안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이 있는 거예요. 이건 필기 하나 해놓으세요. 헌법. 이 헌법이 무언가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따가 빔자료 보여드리면서 잠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헌법이 몇 조부터 몇 조까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야, 이거 1조부터 있습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1부터 시작해서 128조까지 있어요. 자, 헌법 제37조에 보면 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항에 이제 법조문이니까 정확하게 써드릴게요. 선생님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자, 헌법에 쓰면서 따라오세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자, 그 다음에 경시되지 아니한다. 아, 선생님 무슨 말이 이렇게 어려워요. 아, 어려울 거 없습니다. 차근차근히 들어가 볼게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헌법에 나와 있지 않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는 뭐예요? 헌법에 기본권이 나와 있다 그랬죠. 근데 혹시 안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안 나온 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안 나와 있는 것도 경시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뭐에 따른다는 거예요? 실정권에 따르고 있지만 안 나와 있더라도 자연권에 따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은 자연권과 실정권이 믹스됐다, 더해졌다, 섞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딱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일단 우리나라 헌법은 어떻게 돼 있다고요? 자연권도 바탕에 돼 있고 그 다음 실정권적인 입장도 녹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권을 가지고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 이번 시간이 이제 기본권의 첫 시간이니까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좀 잡아 드릴게요. 자, 기본권은 총 7개가 있습니다. 기본권의 체계, 이렇게 타이틀 붙여볼까요? 기본권의 체계. 몇 개가 있다고요? 7개가 있습니다. 물론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기본권을 7개 정도로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가 왜 첫 번째일까요? 제일 중요하니까 첫 번째일까요? 맞습니다. 제일 중요해서 첫 번째예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이게 첫 번째 기본권이에요. 아니, 선생님, 기본권이라는 건 자유권, 평등권 이렇게 권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는 권으로 안 끝나는데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누릴 권리 이렇게 붙이면 되죠. 쉽게 생각합시다. 권리, 권자가 안 붙어 있지만 이건 기본권이에요. 자,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는 우리나라에서는 행복 추구권하고 연결이 됩니다. 행복 추구권 이렇게 써볼게요. 자, 헌법 제10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누리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헌법 제10조에. 자, 이 기본권이라는 게 우리나라 헌법에 10조부터 시작해서 36조까지 기본권에 관해서 실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나와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37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다고요? 안 나와 있는 것도 경시하면 안 돼. 자연권적인 입장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이게 뭐냐면 이게 기본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자 이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죠. 기본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자 이념이 바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연결되는 기본권이 뭐라고요? 행복 추구권. 그러면 이 목표를 두 개의 기둥이 떠받들고 있는 겁니다. 두 개의 기둥이.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자유와 하나는 뭘까요? 자유 나오면 탁 나오는 거. 평등입니다. 평등. 이 자유와 평등이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럼 기본권 지금 몇 개 나왔나요? 선생님 아까 7개라 했는데 하나, 둘, 셋, 넷. 3개 더 있죠. 그 3개는 밑에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주춧돌로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3가지로 한번 구분을 해봅시다. 참정권, 그 다음에 사회권, 청구권. 자, 7개 됐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 추구권,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이렇게 해서 기본권이 7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이걸 왜 이렇게 그림으로 나눴냐면요. 얘는 모든 기본권의 이념이자 목적이라 그랬죠? 행복 추구권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와 따라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나눠볼게요.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자, 이 위쪽과 아래쪽이 사실 구분이 됩니다. 자, 이 위쪽은 자연권적인 입장일까요? 실정권적인 입장일까요? 이 위쪽은 실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자연법상으로 보장이 된다. 그래서 자연권으로 위쪽을 우리가 구분을 하고요. 밑에 쪽을 우리가 실정권적 입장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혹시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이런 용어를 쓰시는 선생님들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알려드릴게요. 이 자연권에 해당되는 권리를 우리는 포괄적인 권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괄적인 권리. 그러니까 포괄적이라는 게 뭐예요? 더 큰 범위다 이런 얘기죠. 다 포함한다. 안 나와 있더라도 포함되는 게 자연권이니까 포괄적 권리 이렇게 되는 거고요. 실정권은 나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라 하냐면 아까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열거라는 말이 뭐예요? 나와 있냐 안 나와 있냐 이거죠. 그래서 포괄적 권리 얘를 열거적 권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개별적 권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볼게요. 선생님이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좀 알려드릴까요? 자유권은 포괄적 권리일까요? 열거적 권리일까요? 포괄적 권리. 위쪽에 있잖아요. 위에 딱 끊어서 위쪽에 있으면 포괄적 권리, 아래쪽에 있으면 열거적 권리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용어를 혹시 쓸까 봐 선생님이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서 이 평등이라는 놈은 이 평등은요 다른 기본권들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에요. 일단 중요한 특징들만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면 자유권 다 평등하게 자유권이 보장돼야 되죠. 인간의 존엄성 다 평등하게 인간이 존엄해야 되죠. 그러니까 다른 기본권들의 다 전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청구권이라고 하는 건 다른 기본권들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다 이런 말이 또 들어가요. 나중에 또다시 공부할 테니까 일단은 필기하고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에서 끝내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를 봐야 되냐면요. 자, 여기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 추구권에 관해서 간략하게 필기를 해드릴게요. 자,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는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인격권이라고 볼까요? 인격권. 인격이라는 게 뭡니까? 인간으로서 그에 맞는 격에 맞는 대우를 받아야 할 권리. 그게 바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창피당하지 않을 권리예요.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권리예요. 여러분들 지금 학교에서 요즘은 체벌이 많지 않죠. 근데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사실 학교에서 체벌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랑에 매였겠죠. 자,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선생님한테 체벌을 당한다. 굉장히 수치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나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반에 있는데 앞에 나와가지고 선생님한테 막 무시당하고 혼나고 이럽니다. 그러면 창피하죠. 그러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상처를 입은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인격권이라는 건 뭐라고요? 수치심, 창피하지 않을 권리. 이런 용어가 공식적인 용어는 아닌데 선생님이 이렇게 써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공부하기 편하다. 자, 창피하지 않을 권리. 자, 그 다음 행복추구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행복할 권리. 그럼 쉽게 얘기하면 자고 싶을 때 자고, 수면권. 또 여가를 즐기고 싶어요. 여가권.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요. 자기결정권. 이런 것들이 행복추구권입니다. 이 행복추구권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본권 중에 하나로 이렇게 따로 돼 있죠. 기본권 중에 하나의 부분인데 이게 안 돼 있는 나라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따지고 보면 다른 기본권들하고 좀 중복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결정권, 이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 그럼 일종의 자유권적 성격과 좀 닮았죠.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걸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굳이 따로 떼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헌법 제10조에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하고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권 중에 하나로 독립적으로 선생님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체계는 이렇게 돼 있어요. 7개, 그런데 위에는 자연권적 성격, 밑에 3개는 실정권적 성격. 그러니까 참정권은 헌법에 나와 있는 그것만 인정되는 겁니다. 헌법에 안 나와 있으면 참정권은 거기서 끝이에요. 근데 웬만한 건 또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자유권만 볼게요. 자유권.
다음 시간에 자유권, 자, 자유권은 이번 시간에 보고 다음 시간에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이렇게 볼게요. 자, 일단 자유권은요. 제일 쉽죠. 왜냐하면 우리가 늘 많이 배웠던 거고 자유로울 권리.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자유권은 소극적 권리다. 자, 일단 필기하고 설명드릴게요. 이 소극적 권리라는 건 국가로부터의 자유. 자, 무슨 말이냐? 자유권이 언제 보장받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18세기 시민혁명 이후다. 그러니까 18세기 시민혁명 때 원했던 게 뭐예요? 자유입니다. 선생님이 아까 드라큘라의 그림,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뭐를 달라? 자유를 달라. 그 전까지는 구제도의 모순, 신분제도 때문에 귀족과 성직자가 세금을 걷어가고 평민들한테는 자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평민들이 전체 인구의 98% 정도 됐답니다. 그 많은 수의 평민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유를 달라. 그럼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자유는 바로 이겁니다. 국가야, 나한테 세금 좀 걷어가지 말고 날 좀 내버려둬. 자, 날 좀 내버려둬.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국가에 뭔가를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나 가만히 냅두기만 해주면 돼. 그걸로 나는 끝이야. 더 이상 원하는 거 없어. 그러니까 그냥 간섭하지 마. 이러니까 이건 소극적 권리.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포괄적 권리예요, 개별적 권리예요? 포괄적 권리예요, 열거적 권리예요? 열거적 권리, 개별적 권리 똑같은 말입니다. 이거는 자연권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 권리다. 여기까지 정리. 자, 그 다음 요거 두 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극적 권리면서 포괄적 권리다. 자, 그 다음에 자유권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자유권은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신체의 자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 자유가 있어요. 그 다음 사회, 경제적 자유. 근데 여러분 신체의 자유 땡땡 쭉 외우고 정신적 자유 외우고 사회, 경제적 자유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걸 구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들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다 자유권이다. 요거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각각의 항목을 카테고리 범주화시킬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신체의 자유는 이런 게 있습니다. 날 체포해 갈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체포해 가야 돼. 나 고문하지 마.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내 신체를 함부로 구속하지 마 하는 내용들이 이 안에 쭉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죄형 법정주의라는 게 있어요. 죄형 법정주의.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죄와 어렵지 않습니다. 형벌은 법으로 정해놔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선생님이 지금 강의 중에 코가 간지러워서요. 코를 이렇게 팝니다. 자, 이게 죄입니까? 죄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형법에는 코 파는 게 죄가 된다라고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형벌은 법으로 정해놓은 것만이 죄나 형벌을 구성한다. 나머지는 괜찮아. 신체의 자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형벌 불소급의 원칙. 불소급의 원칙. 자, 말은 좀 어렵지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보세요. 형벌은 소급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소급하면 안 된다. 소급이라는 게 뭐죠? 땡겨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소급은 땡겨와서는 안 된다. 자, 무슨 얘기냐면 A라는 행동을 선생님이 했어요. 근데 오늘 했는데 내일 A라는 행동을 하면 이건 죄다 하고 형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언제 만들어졌다고요? 내일. 선생님은 이 행동을 언제 했다고요? 오늘. 그럼 선생님은 처벌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야죠. 형벌은 소급, 땡겨와서 적용시키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체의 자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 정신적 자유는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 조항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양심의 자유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 종교의 자유. 그 다음에 네 가지 이거 세트인데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많이 들어봤죠? 선생님 빔자료로 자유권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다시. 자, 그 다음 사회경제적 자유는 이런 게 있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 그 다음 주거의 자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 재산권이라는 게 있어요. 재산권. 내가 가진 재산을 내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이 재산권도 바로 어디에 포함된다? 자유권에 포함된다. 자, 선생님이 지금 자유권을 몇 가지 설명을 드렸죠. 이거 선생님이 뭘 보고 설명을 드렸을까요? 뭘 보고 설명드렸을까요? 우리나라 헌법의 조항에 각각의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자유권, 소극적 권리면서 포괄적 권리다 하는 특징 기억하시고요. 다른 기본권들도 각각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자, 대한민국 헌법 전문입니다. 헌법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법들 중에 가장 상위법이자 최고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헌법을 근거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거니까 중요합니다. 1조부터 128조까지 있는데 그 앞에 전문이에요. 머릿말 같은 느낌으로 한번 보고 갈게요. 여러분들이 이걸 볼 기회가 이제 많이 없으니까 한번 같이 볼게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정신을 계승하고 그 다음에 4.19 민주운동, 1960년 독재를 끝낸 저항권의 발동이죠. 4.19 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그리고 뭐 민주개혁, 평화통일 사명 쭉 얘기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 자유, 민주라는 건 뭡니까? 백성이 주인이 되는, 우리가 주인이 되는 그런 이데올로기를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가치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기본권으로 따지자면 평등의 개념이 녹아 있고요. 선생님이 아까 평등은 다른 기본권들의 전제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평등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역시 평등의 개념이 나와 있고요. 자, 1948년에 제정되고 8차례에 걸쳐서 개정된 헌법을 또 개정한다 했으니까 9번째 고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이 기틀이 잡혀져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자유권의 구체적인 헌법 조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요. 그 다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